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T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이거 엄청 잘 먹히고. 저는 그때 연예인이 이제 되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연예인! 표지까지 예쁘게 프린트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종이로 냈어? 종이로? 종이로 IT가 국문학과를 나오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 코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저도 코딩에 대해서 무지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제 또래 엄마들끼리 야, 우리 코딩이나 가르칠까?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봤더니 취업의 문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 요즘에 뭐 다 판교에서는 CEO들이 개발자 찾으러 뛰어다닌다, 개발자 기근이다, 막 이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아이 코딩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엄마들은 과연 코딩이 뭐고 그 앞날은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번에 쫙 풀어줄 수 있는 원래는 세 분이 썼는데 책은 두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의 데이터 앤 AI 부서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맹윤호인고요. 저는 동시에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꿈과 직업을 찾아주는 직업 상담사이자 약 200여 명의 개발자를 취업시킨 류채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발자가 이렇게 찾기 힘든 세상이 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네. 예전에 닷컴 버블 시절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 네네. 네, 닷컴 버블 때 사실 이제 많은 IT 기업이 개발자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이들 이제 도전을 했는데 네. 버블이 꺼진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개발자를 찾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좀 더 많이 선택을 하면서 가뜩이나 없는데 더 희소해진 상황인 거죠. 아, 그 과정이 네. 있었군요. 네. 한 공백 기간이 한 10여 년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뭐한 10년, 한 15년 더 그렇게 있었던 있었어요. 거죠. 네네. 지금 당장 숙련된 개발자가 필요한데 네.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죠. 찍어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자연스럽게 좀 모자란 상황이 됐습니다. 네. 몸값이 어느 정도로 높아진 거예요, 그럼? 개발자 연봉 6천만 원까지 올린다. 초봉을 뭐 게임사. 초봉을? 네. 초봉을 6천만 원? 예, 연봉 6천만 원. 그러면 일반 기업에 한 뭐 과장급 월급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개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해외는 어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해외는 지금 해외도 장난 아니죠. 개발자는 코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네. 영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곳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해외는 이제 뭐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 투자를 많이 받으면 네. 그 돈을 사실은 어디에 쓰겠어요? 그치. 제품을 만드는 데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장할 때 로드맵을 제시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만들어서 런칭을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만들면 주주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이제 해외에는 많이들 뽑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리모트 워크가 활발해졌잖아요. 그래서 해외까지 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러네. 굳이 한국 기업에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고 그런 네. 상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갈까요? 어떠세요? 한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이제 많이 어. 취업을 시켜줬잖아요.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개발자를 모시기 위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딩이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코딩인지 좀 되게 쉽게 막 할머니도 알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코딩은 내가 할 일을 맞아요.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나요? 네. 어. 간단한 명령어를 글로 쓰는 거죠, 컴퓨터한테. 컴퓨터를 부려먹는 방법이죠. 그쵸. 아, 컴퓨터를 부려먹는 네, 언어. 부려먹는 그쵸. 방법. 그러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코딩으로 만든 거죠. 평상시에 잘 쓰시는 것들 있잖아요. 네. 카카오, 뭐 택시,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코딩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전공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먼저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국어국문학과 네네, 나왔어요, 맞습니다. 진짜? 네네. 그래서 헐.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맞냐고.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냐. 맞고요. 당연히 이 길을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교직을 한번 해볼까? 뭐 교직 기술을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연예인이 이제 되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연예인? 그래서 이제
연기파 배우도 있으니까요. 그럼. 예, 네. 뭐 지붕 뚫고 하이킹 막 이런데 이제 네. 단역 배우로도 막 출연을 해보고. 진짜 했어요? 출연했어요? 예, 했습니다. 사진 있어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아마 아니 우리 작가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연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면서 행복한 일은 아니구나. 근데 한 번 도전을 했었던 거고. 네, 한번 도전을 해봤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헤매고 한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이제 코딩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코딩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국문학과인데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저도 뭐 IT 기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가지고 한번 이걸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봤던 것 같아요. 아이폰 막 3GS 나오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국어국문학과 안에서 스마트폰을 써서 원격 제어를 해가지고 막 발표를 하고 하니까 예. 친구들이 이건 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원래 좀 기술과 먼 곳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내가 한번 코딩도 해보자 아. 해서 이제 다른 전공 수업을 제가 들어보고 이과를 가서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컴퓨터를? 네,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어. 필수 수업을 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서 과제가 처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글 HWP 그 파일을 열어서 네. 코드를 한타 타이핑한 다음에 이제 네. 표지까지 입혀가지고 과제를 냈는데 근데 이제 컴공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이제 뭐 이메일로 내던가 아니면 이제 시스템으로 내던가 해서 코드를 짜서 냈어야 되는데 표지까지 예쁘게 프린트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종이로 냈어? 종이로? 종이로 뭐 F가 안 나오면 다행이다 이런 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A 제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에게 알고 보니 나는 숨겨진 코딩 능력이 있었나? 이러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도전을 했던 게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IT가 국문학과를 나오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구나. 네. 에세이 소설 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또 어떠세요? 지금 이제 코딩하는 분들을 몇 명을 취업시키셨어요? 가르쳐서. 지금 현재 있는 기관에서는 약 200명 정도 지금 취업시키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맥윤호 작가님은 이제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지만 저도 일어일문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게요. 그 후에 어떻게 코딩까지 오셨습니까? 일본어를 공부했을 때는 네. 사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타인에게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워 보이니까 그래서 해외 영업을 하자라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토익 점수 따고 뭐 JPT 따고 뭐 JLPT 따고 이제 인턴 같은 거를 1년 반 정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제 들어갔는데 점차 그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행복했었던 꿈이. 회사는 성장하는데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드는. 사실 제 해외 영업의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푸시를 했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생산을 빨리 출하시켜서 빨리 이렇게 해외로 보내야 이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푸시하는 일이 저는 너무 맞아요. 싫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생산관리 현장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주스 하나라도 갖다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되게 마음이 충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퇴사를 하고 이제 좀 타인에 의해 주도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좀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살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어느 걸 했을 때 행복했을까? 돈을 안 주더라도 스스로 했었던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네. 남을 가르치는 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뭐 앞에 있는 친구 이렇게 툭툭 쳐서 수학 가르쳐 준다거나 일본 유학 시절에서도 네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네.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고 일본인들한테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럼 나는 뭔가 가르치는 걸 해야겠다. 오케이. 난 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렇게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진로와 직업을 도와주는 사람을 해야겠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왜 이쪽 분야예요? 왜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T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IT로 흘러가고 있고 직업 상담사라는 일자리도 그 산업의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식에 대한 분석하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데이터나 AI는 이제 시작했으므로 네. 앞으로 한동안 이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옛날 닷컴 버블처럼 빨리 꺼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이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비전공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조금 불리하거나 그래요? 비전공자라고 해서 이제 네. 좀 위축되실 필요는 없는 게 네.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분야에서 내가 이거를 뭐 코딩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더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라는 게 더 열망이 더 높다면 그 지점이 저는 조금 더 좀 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음악 전공자면 네네네. 음악 전공자가 만들고 싶은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있겠죠. 온라인 세계 난 이런 네. 걸 만들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요새 대면으로
그 레슨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죠? 비대면 레슨.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레슨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에 맞게 상상한 걸 내가 누구한테 맡겨서 만들 수도 있지만 네네네. 내가 직접 만들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엄두가 안 나잖아요. 도대체 몇 년을 배워야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만들고자 하는 스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으로 치면 꼬무줄 치마. 그쵸. 그렇죠. 꼬무줄 치마 정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뭐 그 정도면은 이제 뭐 간단하게 동작하는 거 정도 뭐 하면은 뭐 그래도 1, 2년 정도 이제 깊게 공부를 하면 본인이 이제 네. 그 딱 설정한 그 수준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만듦으로써 이거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뭐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나 이분들하고 협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장 들어가서 배우는 게 꽤 있지 않겠어요? 엄청 그쵸, 크죠. 엄청 예, 많죠. 엄청 크죠. 예, 사실 굉장히 그게 큽니다. 프로젝트 하면서 엄청 배우겠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는데 오픈 소스는 뭐예요? 개발자들은 이제 혼자서 처음부터 이제 밑바닥부터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 어떤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사용하면서 네. 만들기도 하고 모든 개발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일 것 같아 라고 찾아보면 과거에 어떤 개발자가 그런 문제를 똑같이 겪어서 이거를 공개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오픈 소스로 진짜 다 공개해요? 그게 엄청난 컬처고 그리고 사실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오픈소스 문화에 대해서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10억 인구가 사용하는 뭐 그런 오픈소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개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경력과 이력이 돼서 굉장히 좋은 회사에 이렇게 인터뷰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다른 베네핏이 있구나. 그걸 오픈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거 되게 좋은 분야네요. 엄청 좋은 문화죠. 네.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할 때도 네. 제 오픈소스에 기여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 그럼 그것을 꼭 서두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잘 먹힙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문화라기보다도 협업하는 방식이에요. 오픈소스는 사실은 맨 처음 만든 사람은 있지만 유지보수 못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쓰던 사람이 이게 최신 버전이랑 안 맞네? 그러면 내가 코딩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서 거기에 기여도 할 수 있어요. 생명체처럼 계속 컵 안에 맞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게?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코딩을 배웠거든요. 네.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조금 어렸을 때 배워야겠더라고. 너무 기억할 게 많아서. 근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조금은 이게 코딩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멀게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코딩 진로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 이제 뭐 디지털과 가까워지자라는 의미를 네. 좀 전달하고 네. 싶었어요. 저도 파이썬을 배우면서 얻은 최고는요. 휴대폰으로 봤던 그 모든 것들이 백단에서 이런 작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튀어나오는 거라는 맞습니다. 그 전체를 이해하고 나니까 네네. 무대 뒤 본 것 같은 느낌 알잖아요. 아, 그렇죠. 무대 뒤를 본 거,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알고 나니까 겁이 훨씬 덜 나. 세상 내가 상상하는 모든 건 컴퓨터 언어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네, 자신감, 맞습니다. 이게 생기더라고. 개발자한테 가서 이거 돼요? 안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도 이제 창의 코딩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에 지식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도 코딩을 배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좀 그런 플랫폼들도 많아서 그런 거를 좀 배우고 익숙해지는 게 좀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을까. 갈수록 코딩이 엄청 쉬워진다면서요? 근데? 계속 그렇죠. 또 쉬워지는 트렌드이기도 하죠. 이렇게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네네. 예. 파이썬이든 뭐 루비든 또 그것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리고 뭐 요새는 뭐 간단히 노션으로도 얼마든지 홈페이지 아, 기능하게 네, 만들 수 있고. 맞습니다. 모션으로도 많이 만들 수 있죠. 코딩 자체를 뒤 백단을 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끌어다가 내가 무엇인가 만들고 그렇죠. 이러는 작업들도 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요? 코드를 안 하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오케이. 트렌드를 이제 보통 노코드 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 그런 툴들은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이고 음. 일단 노코드 툴부터 좀 한번 시작해보고 노코드부터. 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노코드라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앱 인벤터라던가 네. 아니면 뭐 스크래치 같이 네.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제 음흠. 코딩이 되는 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노코드는 뭐가 있어요? MIT에서 나온 이제 그 앱 인벤터라고 있는데 앱 이거는 인벤터. 제가 만들면 네. 안드로이드 앱이 나옵니다. 네, 안드로이드 진짜? 앱. 네. 네. 실제 우리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수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그치. 써서 이게 동작은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이게 실제 막 서비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뭐 한번 만들어 보면서 그쵸. 내가 네네. 만들어봤다는 네네. 게 그렇죠. 그게 다르죠. 아니 네. 우리는 네, 네네. 지금 만들어내는 거 사용자로도 허덕허덕하지만 그래도 네. 내가 뭐라도 작은 거 만들어 보면 그렇죠. 나머지 사용하는 게 좀 얕볼 것 같아. 그쵸. 아, 그렇죠. 이런 네, 거 뭐 그렇죠. 네.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뭐 그거 충분히 하실 수 거기엔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네, 있습니다. 충분히 그 하실 수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뭐, 자꾸 지치기지 큰일 났는데. 일본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큰 거 하나 열렸었는데 거기서 네. 90 넘으신 이제 분이 이제 자기가 게임 만들어서 발표를 그때 그 한다고. 할머니? 네, 맞습니다. 그분 여기 오셨었잖아요 2년 전에. 그러니까요. 나랑 그러니까요.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분 너무너무 신나하더라고. 그 자존감이 네.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요. 장난 아닙니다. 누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도 못 시켜 먹는데. 그렇죠. 누구는- 누군가 그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키오스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코딩이 이런 사람한테 잘 맞는다, 적성에 잘 맞는다, 이런 사람이 하면 좋다 이런 건 있을까요 혹시? 조금 더 이렇게 몰입한다 하는 친구들의 성격을 보면 네. 뭔가 한 가지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살이 쪘어요. 그러면 살이 찌면은 내가 왜 살이 쪘지? 최근에 뭐 먹은 피자 때문인가? 혹은 뭐 일주일 전에 먹은 뭐 햄버거 때문인가? 혹은 그렇게 사고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좀 등을 멀리 기대고 이렇게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게 나한테 맞나 틀리나?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 절대 배우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아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분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코딩을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나오기 마련이고 모르는 문법도 당연히 쓰게 되는 경우가 네, 생기는데 그쵸. 이걸 내가 처음부터 다 알아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꼬리를 물어서 계속 새로운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꼬리 물려서 나오는 이 개념들에 굉장히 짓눌려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기질상, 성품상 그런 분이 있겠구나. 있죠, 있죠. 네, IT 분야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지식의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을 사용하는 기간이 짧고 새로운 지식을 얼른 또 배워야 되는 예, 거죠. 얼른 또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안 배우면 도태되죠. 바로? 바로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걸 뭐 반드시 업데이트를 안 하면 뭐 보안 이슈가 생긴다.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몰랐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을 커리어의 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염두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이제 평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요. 이제 폭포나 이제 역류가 흐르는 곳에서 수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도 각종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정보도 듣고 네, 새로 나온 게 맞습니다. 뭔지 자기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직장과 프리랜서의 중간쯤에서 자기 커리어를 타고 맞습니다. 가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딩을 중심으로 한,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직군이 있죠. 뭐 서비스 기획자라든지 어떤 그렇죠. 직군들이 있어요? 직업들이.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코딩을 하면 네. 개발자만 직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여쭤본 네. 거예요. 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어. 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뭐 제조업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런 분야에도 소프트웨어가 쓰이고요. 음. 혹은 뭐 금융권에 가서도 금융 데이터들, 소비자들의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쪽도 있고요. 또 혹은 쇼핑몰도 많을 쇼핑몰, 거고. 네, 웹페이지, 웹 에이전시 같은 그런 곳도 있고요. 웹 기획자들도 그런 데서 그렇죠, 일하고. 네. 그렇죠.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네. 그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거는 뭐 도메인 영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직렬로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려면 세일즈가 있어야 되고요. 세일즈가 그렇지. 있으려면 뭐 프리세일즈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테크 세일즈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개발자뿐만 아니라 코드를 다루는 뭐 엔지니어 직렬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버 다루는 사람도 있고. 뭐 서버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 데이터를 다루면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맞아. 뭐 그렇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뭐 커스터머 엔지니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메인도 많지만 직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코딩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직업 직렬들이 쫙 줄을 선 거거든요, 네. 지금. 세계경제포럼의 그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수학 관련한 직업이 새로 생겨날 직업이 41만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CNN에서 뉴스를 봤는데 현재 있는 직업의 80%는 사라진다. 그렇죠. 근데 AI가 더 중요한 거 대체한다. 90%의 직업은 새로 생겨났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의 미래도 어떻게 보면 코딩과 가까워져야 되고 아, 그럼요. 또 네, 그런 거 관련된 직업을 또 충분히 또 가질 수 있도록 뭐 격려해주는 부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딩을 배울까 말까 이쪽 네. 디지털 세상을 한번 들여다 볼까 말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원래 네. 이런 IT나 코딩 쪽으로 변화하는 흐름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회색 흑불소라고 얘기를 해요. 네, 블랙스완이랑
대비되게. 네. 근데 회색 코뿔소가 달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올 줄 알았던 미래였는데 아. 갑자기 뛰어와서 우리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아, 네. 이 트렌드에 나는 안 맞아 하고 좌절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털고 일어나서 그렇지. 한 번 더 앞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건지 그게 있을 음. 건데 제가 산전수전 담당으로 이게 여기에 제가 근데 굉장히 어떻게 다 산전수전 담당이 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여기 책 앞에 보면 다 산전수전이야. 네, 맞습니다. 예. 맨땅에 헤딩 굉장히 많이 했고 음. 머리도 많이 아파했고 막 까지기도 하고 고생은 저만 하면 되니까요. 일단 독자분들은 좀 이제 제가 편하게. 편하게 이제 코딩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때요? 제가 뭐 사실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것이 용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그래서 좀 두렵다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좀 익숙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 그냥 명기합니다. 그 이 책을 쓰신 분만 애들이 이쪽에서 이쪽 세상으로 천천히 넘어간 거예요. 산전수전을 맞습니다. 겪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행운이에요. 우리는 코뿔소에 당해갖고 지금 다 들어가는 중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즉시 네. 공부가. 네, 왜냐? 맞습니다. 코뿔소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즉시 공부 안 하면 이제 피 흘리고 죽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빨리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딩이라는 거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수준만 배우죠. 영어도 맞습니다. 예. 장사하면 장사에 필요한 영어만 배우면 먹고 사는 데 지장 그렇죠. 없잖아.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진짜 돈의 맞아요. 양극화가 아니라 지식의 양극화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 두 분이 근데 네. 어떻게 똑같은 책을 갖고 왔어요? 놀랐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얘기 안 했어요. 둘이 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전혀 아니에요. 이걸 김미경의 드리본이 2012년인가 2013년에 네, 맞습니다. 그 내가 이 교정하기 전에 찍은 사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요? 네. 한 손엔 아이폰, 한 손엔 한 손에 아이폰, 한 손에 드리본. 예스. 나는 이제 앞으로 한 손에 아이폰, 한 손에 코딩. 편지도 주셨네요. 네. 제가 이거는 극심한 취업난, 실업난이 이어지는 이때에 IT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 많으나 실질적인 취업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진로와 인생의 설계를 돕는 일을 평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선생님도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이 너무나 팍팍 느껴지는 편지. 감동이다. 저는 이 편지는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동시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리게 두 젊은이가 쓴 여러분을 미래로 안내하는 책이 바로 코딩 진로입니다. 꼭 읽어보셔서 크게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금 댓글 이벤트를 좀 해야 되는데요. 책의 제목을 알아맞히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개 중에 하나입니다. 1. 코딩 취업. 2. 코딩 직업. 3. 코딩 진로. 4. 코딩 창업. 5. 코딩 고딩. 라임이 아주. 자, 여러분, 이 5개 중에서 여러분 제목을 맞춰주시는 분 10분에게는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요. 김미경 TV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 책 써주셔서 고맙고 정말 지금 이제 혼란스러울 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부터도 아주 도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